어찌 보면 의지력이라는 것은 회복의 도구가 아니라 회복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지기입니다. 도박 중독 문제로 상담을 받으시는 내담자분들이 초기에 많이 하시는 주장이 있습니다. 결국 내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닌가요? 도박은 결국 내 의지에 달린 것 아닙니까? 이런 주장인데요. 질문의 형식을 빌어서 하시는 일종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핵심은 결국 도박을 끊는 것이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도박을 끊고 회복함에 있어서 외부의 도움은 필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도박 중독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도박을 끊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또는 의지만으로는 도박 중독에서 회복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왜 개인의 의지로 도박을 끊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심리학과 뇌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의지라는 단어, 이 단어의 개념을 살펴볼 텐데요. 의지란 생각을 행동으로 전환하고 그 행동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정의되곤 합니다. 두 가지 핵심이 있죠. 첫 번째는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택 가능한 다양한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행동을 시작하는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속성입니다. 외부의 유혹이나 피로감을 이겨내고 그 행동을 끝까지 유지하는 힘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즉, 결단과 지속성, 그것이 의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도박 중독의 상태에서 도박을 중단하려면 중단하겠다고 결단을 하고요. 어떤 유혹과 피로감이 있어도 그 중단 상태를 끝까지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당연히 의지가 중요하게 보이죠. 그런데 왜 도대체 도박 끊는 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의아하실 겁니다. 그럼 몇 가지 더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의지라는 단어는 우리의 정신적 기능 혹은 뇌의 특정 기능을 표현한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심리학이나 뇌과학적 측면에서 이 의지는 뇌의 어떤 기능을 의미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지라는 단어의 의미에 부합하는 뇌의 기능은 집행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뇌의 사령관 역할을 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충동을 억제하고 주의 집중하는 그런 기능들을 의미합니다. 주로 뇌에서 전전두엽이 이 기능을 담당하고요. 우리가 의지력이 강하다라고 말할 때 뇌과학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 집행 기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심리학적 측면에서 보자면요. 의지력이 강하다는 것은 자기 조절 능력이나 자기 통제 능력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만족을 포기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 음식이라는 즉각적인 만족을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제어해야 되죠. 의지가 필요한 정신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다른 개념은요. 의욕과 동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뭘 바라는 것과는 조금 다르고요. 행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뇌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의 도파민 보성 회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결단을 하고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의욕과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의욕과 동기라는 것이 뇌 안에서는 도파민 보상 회로에 의해서 작동하는 겁니다. 의지가 발휘되고 어떤 행동을 생성하고 유지하려면 이 보상 회로가 이상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거죠. 중독 문제가 있는 분들이 의지력을 발휘해서 도박을 중단하려고 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뇌의 기능이 매우 잘 작동을 해야 됩니다. 전전두엽의 집행 기능이 잘 작동되어서 자기 조절과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보상 회로가 또 안정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의 정의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뇌과학적 심리학적 측면에서도 의지의 개념과 작동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개인의 의지력으로 도박을 끊을 수 없는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지력 자체가 뇌의 기능인데 중독은 바로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할 뇌 기능이 손상되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서 걷고 뛰라고 할 수 있나요? 뼈가 부서지면 몸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근육도 손상되어서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도박 중독이란 의지력을 발휘하는 뇌의 기능이 손상된 상태인데 의지력으로 도박을 끊겠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첫 번째로 도박 중독 상태일 때 우리 뇌의 전전두엽의 기능이 많이 손상됩니다. 앞서 뇌에서 전전두엽이 집행기능, 사령관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전두엽의 기능이 손상되면서 이러한 집행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뇌의 상태일 때는 이성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감정이나 충동에 반응하는 변연계를 어느 정도 통제를 잘 합니다. 하지만 중독 상태가 지속되면요, 전전두엽의 회백질의 부피가 줄어들거나 위축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사령관으로서 의지력을 발휘해야 할 전전두엽이 힘을 잃은 상태가 됩니다. 도박을 더 이상 안 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물리적으로 손상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질주를 하는데 질주는 할 수 있지만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요, 중독 상태일 때 우리 뇌의 보상 회로에 변형이 일어납니다. 의지는요, 단순히 이를 악 물고 깡으로 버티는 게 아니거든요. 기대감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기대감이라는 것이 바로 도파민 분비와 연관이 깊은데요. 도파민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특정 행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우리는 그저 참고 견딘다고 생각하지만 뇌 속에서 사실 도파민이란 보상이 있어서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행동을 반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의지라는 것은요, 사실 따지고 보면 보상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강력해지는 겁니다. 도박 중독을 도파민 하이제킹, 즉 도파민 납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도박을 할 때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보다 몇십 배 강력한 도파민을 일시에 쏟아내거든요. 그래서 뇌가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요. 도박이 물이나 밥보다 생존에 더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전전두엽을 통해 이성이 개입하기도 전에 보다 원초적인 차원에서 야, 이건 생존 문제야, 당장 해야 돼 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내린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수준의 그런 유혹이 아니라 굶주린 사람이 먹을 것을 보면 무조건 막 가서 먹게 되는 그런 생물학적인 갈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은 그것을 그 정도 수준으로 의식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영역에 속한 뇌의 변연계와 편도체에서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변연계와 편도체에서 감정과 충동이 폭주하는 엔진처럼 작동을 하는데 전전두엽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니까 이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또 중독 상태일 때 우리의 뇌는 의지력을 발휘할 만한 자원이 없는 상태, 자원이 고갈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요, 가끔 오는 유혹을 한두 번 참으면 됩니다. 그런데 중독 상태의 뇌는 도박을 계속 하는 것이 정상인 상태로 인식이 되고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때문에 도박을 하지 않는 상태가 매우 불편하고 이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뇌의 에너지는 매우 제한적이고요. 그 에너지조차 무한정으로 의지력을 발휘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어요. 중독자의 뇌는 그 에너지마저 매우 극소량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때문에 도박의 유혹과 싸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공정한 싸움인 겁니다. 싸움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번째로 특정 행동을 반복하면요, 그 행동은 의식의 영역에서 무의식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즉 습관화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다른 말로는 자동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도박 중독 상태일 때 도박이라는 행동은 이미 자동화된 습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의식의 영역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를 절제시키기엔 이미 도박이 너무 익숙하고 안 하면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왜 의지만으로 도박을 끊을 수 없는가? 그 의지를 담당하는 뇌의 부위가 손상되어 의지력을 발휘하는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야 가능하지만
이를 실제 실행에 옮길 능력이나 이 안 하는 상태를 지속하게 할 뇌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바로 이 상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의지력 없이, 그리고 이런 의지를 발휘할 뇌의 기능이 이렇게 손상된 상태에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도박 중독 회복에 있어서 의지는 필요가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의지는 필요합니다. 다만 의지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작동되지 않는 의지력을 너무 믿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의지를 발휘할 뇌의 기능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지만 믿고 간다는 것은 또 하나의 배팅과 같은 겁니다. 때문에 도박 중독에서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요, 의지력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환경 설계입니다. 내 빈약한 의지를 시험하지 않도록 도박을 물리적으로 차단을 해야 됩니다. 도박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막는 것이 환경 설계의 핵심입니다. 보통 도박 사이트 탈퇴 정도를 생각하시는데요. 이 정도는 효과가 너무 미미합니다. 조금 더 강력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금융거래를 제한을 해야 됩니다. 가족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도 맡기고요. 신분증까지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거죠. 물론 불편하죠. 근데 그 불편함을 감당하시는 게 이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되거든요. 투지폰으로 바꾸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요즘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부모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앱을 활용해서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 하여금 나의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게 하는 거예요. 특정 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그 앱에 대한 시간 제한을 걸어둘 수가 있고요. 또 새롭게 앱을 설치하려고 하면 해당 가족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도박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저하게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치료기관을 이용하시라는 겁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망가진 도파민의 균형을 맞추고 충동을 줄여주기 위해 의학적인, 약물적인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또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 치료 기법 중에 인지행동 치료는 손상된 전전두엽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어떤 과제를 수행해 가면서 잘 사용하지 않았던 전전두엽의 그 기능들을 다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능들, 그 근육들이 다시 활성화되고 더 단단해지고 성장할 수 있거든요. 또한 상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도 할 수 있고요. 또 충동을 인식하고 그 충동을 다루는 기술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회복을 위한 대인 관계망을 구축해야 됩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안전한 관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도박과 관련된 자극을 주는 사람들과는요, 거리를 좀 두세요. 대신 나의 도박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사람들,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 내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과의 든든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은요, 가족들과 그런 관계망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들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얽혀 있죠. 하지만 결국 그 누구보다 나를 위해서 헌신해줄 사람들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또 단도박 모임이나 심리 상담을 받는 상담사 혹은 치료기관의 전문가들과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세요. 그 끈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장시간 살아내시면요, 그 과정에서 손상되었던 뇌의 기능, 의지력을 발휘하는 뇌의 기능들이 다시 예전처럼 서서히 복원이 되는 겁니다. 의지력으로 도박을 끊는 것이 아니라 도박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도박에 의존하지 않고 살다 보면 의지력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의지력이라는 것은 회복의 도구가 아니라 회복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은 의지의 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연결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나 자신을, 내 의지를 믿지 마세요. 내가 안전한 환경에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치료기관에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안전한 사람들과 잘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안전한 연결망 안에서 하루하루 회복하면서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치유 공간 여백의 여백지기였습니다.